투자에는 가치 투자가 있고 기술 투자가 있는데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술적 분석 잘합니다. 자, 근데 정말 투자자들한테 딱 필요한 것만 얘기를 잘해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해를 해버려요. 기술적 투자를. 근데 다른 쪽에서 배우신 분들은 다 외워버립니다. 외우면 힘들어져요. 외우니까 적용이 안 돼요. 이해를 하면 적용이 돼요. 계속 변수가 발생하는 곳이 여기인데 내가 이 변수를 자꾸 계산하려고 그거에 자꾸 외워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흐름에 맞게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빨간색 좋아하시니까 빨간색 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웃긴 게 아시아 쪽은 빨간색을 상승봉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은 파란색이 상승봉이고 초록색이 상승봉이고 빨간색이 하락장인데 이제 블루드라고 했잖아요. 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약간 빨간색 좋은 거 황제 뭐 이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봉 하나가 뭘 나타내는 거냐 얼마나 시간을 나타내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봉도 이름이 달라요. 분봉이라는 게 있어요. 1분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고 15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설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일봉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인데 오늘 하루의 주가 가격을 알려주는 봉입니다. 가장 의미가 맞죠. 그 다음이 주봉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짜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끝나는 걸 말하는 거고 월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주가 가격인 거죠. 이 봉 하나가 한 달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쓰진 않지만 연봉이라는 것도 있어요. 1년의 차트입니다. 정말 1년에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이 일봉을 많이 쓴다 라고 하고 기본적인 설명은 일봉을 기준으로 할 거고 여러분들은 나머지를 뭐 각자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봉, 주봉, 월봉을 많이 보고요. 그 차트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분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차트 띄우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은 단타네 장기 투자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봉에 대한 설명인데 봉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초보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를 보면 좀 크게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겠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설명을 하려면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시작 가격이에요. 우리 장 9시 시작한다 그랬죠? 9시 땡 했을 때 출발선입니다. 어제 가격이 아니에요. 9시 땡의 출발선. 자, 그리고 여기가 종료 가격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5시 30분에 마감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뚱뚱한 데를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를 몸통이라 불러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꼬리라고 불러요. 꼬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꼬리의 끝은 뭔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근데 오늘 장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를 우리가 고가라고 불러요. 장 중에서 제일 바닥에 있었던 거를 저가라고 불러요. 끝입니다. 몸통, 시작, 종료, 꼬리. 그러면은 요 차트 하나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5개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정보를 되게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걸 만든 게 일본의 쌀 상인, 쌀 거래하는 사람들이 쌀 가격이 흉년과 풍년을 반복하더라. 그래가지고 차트를 그려서 미래의 쌀 가격을 예측해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보려고 했던 그게 만들어진 게 차트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오늘 내린 거잖아요. 시작보다 종료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표시잖아요. 이거 하나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시작가예요. 그리고 이게 종료가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요거 하나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 제가 여기 차트에는 뭐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솔직히 거의 볼 필요 없고 이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응용을 해봅시다.
이 꼬리가 긴 형태, 그리고 반대로 꼬리가 짧은 형태, 아니면 특이한 거는 또 요 세 가지 형태밖에 해당이 안 돼요. 자, 보면 뭐냐면 시작 가격에서 종료까지 갔는데 꼬리가 없대요. 그럼 오늘 시작 가격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밀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로 내려왔다가 꼬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에서 한번 찍고서 레전드 찍고 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늘 시작부터 종료까지 쭉 밀고 올라갔어요. 쭉이라는 의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의 힘이 아주 강하다, 엄청 강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밀리지 않았다, 쭉 밀고 들어갔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투자는 내가 차트를 오늘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나서 내일 걸 알고 싶잖아요. 오늘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쫙 밀고 나갔으면 얘 내일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야구 선수로 치면 오늘 완전히 퍼펙트 경기를 했어요. 얘가 다음 경기에서도 잘할 가능성이 높게 보니까 요거는 내일도 상승 신호 중에 하나로 보게 되는 겁니다.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비슷한 것도 하나. 요게 시작가였는데 종료가인데 오늘 저가가 자, 이게 뭡니까?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한번 쫙 밀렸다는 거예요. 아, 뭔가 힘이 되게 없었구나. 파는 사람 힘이 엄청나게 강했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장 마감 때 보니까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그걸 만회하고 위로 더 상승해서 끝났어요. 초반부에는 밀렸지만 후반부에 엄청나게 강했구나. 후반부에 강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마 내일도 이 상승의 힘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도 내일에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 기대감을 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개가 뜨면은 따라서 매수해 볼까라고 이제 선택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대신 이 딜레마 얘는 뭐냐면, 자 봅시다. 시작이었는데 종료인데 고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해석을 해봅시다. 쭉 올랐다가 터치하고 올라가나 했더니 갑자기 하면서 저 시작 잘못했다. 시작이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시작 종료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막 10% 20% 먹어서 좋아했는데 신나게 마감되니까 뒤에 막 밀려가지고 얼마 못 먹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만약에 오늘 시간이 길었으면 얘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얘는 후반부에 밀렸다. 차트로는 뉴스를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내일 사면 안 된다가 뜨겠죠. 왼쪽 오른쪽은 내일 사볼만 하다. 얘는 내일 사면 큰일 난다. 이게 차트의 핵심입니다. 그냥 이걸 모르고서는 계속 뭘 외우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가 저가 고가 흐름만 보면은 오늘 역사가 이거였구나. 일기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란봉도 볼 수 있겠죠. 파란봉으로 응용해 볼까요? 다시. 자, 이렇게 뜹니다. 이제 의미 뭔지 알겠죠? 오늘 시작부터 종료까지 쭉 밀렸다. 이거 내일도 아마 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면은 바닥에서 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뭔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시작과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초반에 쫙 밀리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올라오면서 끝났잖아요. 그럼 얘도 뭡니까? 후반에 상승이 강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일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에 다시 밑꼬리로 볼까요? 윗꼬리. 자, 꼬리가 위에 있다. 이건 뭐냐면 얘는 보시면은 시작과 종료인데 분명히 올라갔는데 쫙 올라갔는데 고가 찍고 더 밀려가지고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얘는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후반의 힘이 후반에 하락했다. 후반에 하락했으니까 내일도
이 하락 힘이 이어지면은 얘도 죽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 꼬리가 밑꼬리가 있는 게 좋다라는 거고 윗꼬리가 안 좋다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봉차트 강의 끝. 이거를 막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법과 과거의 데이터와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는 게 이제 차트 강의라고 하는 거고, 기본 강의는 이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이거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강의를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치 투자자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면은 다 된 것 같아. 저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인데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102쪽에 나오는 건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차트가 차트. 제가 이제 강의장에서 차트 만들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강의장에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막 이렇게 돼서 막 이제 가잖아요. 이제 그런 주가 올라가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자,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여기가 거래량이에요. 위에는 주가예요.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 싶어서 막 달려들고 싶죠. 나도 옆 사람 소문나고 막 이제 사방에서 막 사람들 주식 안 하는 사람들 주식 사겠다 막 뛰어들고 오잖아요.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요.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 없이 주가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계속 상한가 랠리를 가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던가, 1번 그게 아니라면 참여하는 사람들 없이 소수가 가격만 돌리는 행위라던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주가 조작을 의심한다 그럽니다. 세력. 그럼 이거 오른다고 덥석 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이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보통 이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 우선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패턴은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야 돼요.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는 게 가장 건전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주가 조작이 아닌가요? 아니요. 주가 조작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거 뭐냐면, 자, 자기들이 처음에 소수 물량일 때 계속 사서 긁었잖아요. 자, 자기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막 긁었어요. 자, 그럼 이제 주가가 뿜질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하루만 더 올릴까? 이제 하루만 더 올릴까 말까? 더 올리고 싶죠. 더 올리고 났는데 거래량이 더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은 물량 다 털어내려면 하루 만에 털고 튈 수 있는 거야? 아니야를 보겠죠. 이틀, 3일 걸릴 거야? 이거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엄청난 물량을 털고 나오면 이때부터 주가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동안 털고 나올 수 있는 거냐? 하루 만에 털 거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오히려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길 좋아합니다. 3일 동안 털 거는 하루 만에 틀면은 더 비싼 가격에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게 나쁜 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파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세력이라 일컬어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긴 좋은데 이제 슬슬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어느 순간 시점에 갑자기 뭐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만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오르다가 거래량이 이 흐름의 선에 안 맞게 갑자기 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보다 휙 튀어오르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한번 팡 떠요. 대량 장대 음봉, 대량 거래가 같이 터져요. 자, 근데 이날 뉴스가 없어요. 아주 의심이 가죠. 실제로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에코프로 150만 원 찍는 날 샀다라고 점심 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당장 팔어 라고 얘기했어요. 봤더니 장대 양봉이 떴었어요. 이날. 장대 양봉 든 날 팔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 없이 장대 양봉이 오고 이게 트면은 이거는 광기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팔으라 했더니 그날 바로
순댓국 먹고 나니까 장대 음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날 세력이 턴 날이죠. 가장 많이 턴 날. 예, 그런 것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떠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뉴스라던가 이거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때는 계속 여러분이 투자를 이어가도 돼요. 왜? 이성의 끈을 잃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우상향할 땐 그렇게 가요. 그런데 실적도 없이 갑자기 사람들의 흥분도만 가지고 뉴스도 없이 주가가 막 올라가요. 이미 모두가 이성을 놓아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광기 상태인데 제가 경험상 20년 해보고 나니까 광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광기를 보여줬을 땐 팔아도 된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저만의 차트인데 여러분 국민 주식이라 불리는 거 위주로 하실 거니까 국민 주식 차트를 말씀드리면 국민 주식으로 한번 불려진 거는 이렇게 끝나고 무너지느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올라요. 왜? 믿음이 있거든요. 자, 이때 못 사서 후회됐던 분들이 이제 저가라고 하면서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보시면은 한번 17만 원 무너졌다가 20만 원 다시 찍었을 거예요. 이렇게 찍고 나서 요때 나오는데 요때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막 올라갔던 주식이 여기쯤에서 또 이런 광기를 보인다.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국 시대 때 다 망했잖아요. 삼국 국가들이. 백제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고구려 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의 영광에 대한 찬란함을 다 머릿속에 도파민이 지금 막 이게 있기 상태에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리상 다시 저가에 들어와서 다시 먹고 싶어 합니다. 다시 부흥을 시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때와 이때의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밸류가 달라진 게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무너지죠. 세력이 이때 한번 또 털고 나와요. 장대 연봉이 또 떠요. 이제는 사형 선고예요. 이때부터는 보통 쭉 내려갑니다. 네,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PER이 저렴해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실적이 뒷받침됐던 변압기라던가 뭐 AI, 뭐 GPU라던가 이번에 메모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밀고 올라가는 걸 보여줬는데 실적을 동반하지 못하면서 올라갔던 애들은 그러면서 국민주라 불렸던 주식들은 이런 차트의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참 수학 강사만 옛날에 하다가 이게 지금 제 차트를 제가 칠판에 그리고 강의하는 게 인생에서 제가 저도 너무 어색하거든요. 여기 강의장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칠판 강의를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뽑고요. 그러고 나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5일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또 이런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에 이런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5일선, 녹색이 21선, 그리고 파란색을 61선, 121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일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일선, 5일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일주일입니다. 그 월화수목금 주가를 5일 동안 합산한 다음에 평균을 내버려요. 그렇게 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 가격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럼 20일은 뭡니까? 4주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4주를 한 달로 치면, 거래일로만 치자면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럼 이 주가의 한 달치 평균 가격이에요. 60일은 뭐가 될까요? 3달입니다. 한 분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120일은 뭡니까? 그러면은 6달 평균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은 6달 평균 가격은 계속 천천히 올라오게 되는 거고, 이제 60일은 또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최근의 주가가 제일 높은 선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5, 20, 60, 120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정배열이라 그래요. 지층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정배열인 상태로 120일 선이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다. 이거는 장기 투자로 적합한 기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올랐다는 건 뭐냐면 도파민으로 올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적으로 야금야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좋아할 기업이
이런 정배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역배열은 뭐예요? 장기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회사예요. 실적이 나날이 나빠지거나 미래 전망이 나날이 나빠지는,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정배열에만 투자하시는 게 낫다, 초보자들은. 그거고, 그럼 고수들은 뭐 하는데요? 고수들은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지워야겠어요. 선으로만 보여드릴게요. 21선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데요. 61선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제가 선을 잘못 그렸다. 이게 선 그리기 쉽지가 않아요. 가상으로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21선은 이렇게 있다가 더 빨리 무너져 있겠죠. 더 빨리 무너졌다가 얘가 먼저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 20일, 얘가 60일. 자, 그러면 요때까지는 뭡니까? 하락기죠. 근데 지금 뭡니까? 20일도 올라오고 60일도 올라와요. 그럼 뭐냐면 상승기라는 거죠. 그쵸?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됐어요. 근데 차트만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슨 뉴스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차트상으로 뭐가 떴냐면 21선이 61선 위로 올라오는 정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역배열에서. 역에서 정으로 바뀌었고, 주가가 그러면 최근 주가들이 상승 랠리를 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기업 주가가 상승기로 전환되는 본격적인 상승 신호라고 봐요. 물론 그 전부터 상승을 먼저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불러요. 그럼 거꾸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61선이 21선 깨고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 불러요. 이제 이때 들어가시면 죽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본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를 20일, 60일선으로 많이 보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5일선, 21선 가지고 뭐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보여드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물대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잘 쓰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리면, 주식에서 이 매물대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네이버 차트 같은 데다가요, 매물대라는 지표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얼마에 샀나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에 산 사람들이 지금 홀딩, 버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매물대예요. 되게 좋은 지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매물이 몰려있는 구간일 때, 이때 사람은 드디어 이제 뭐라 생각할까요? 이때 산 사람들이 본전이다. 야, 진짜 나 죽을 뻔했네. 염라대왕 만나고 돌아왔네. 와, 이제 드디어 살았네 라고 해서 뭐 합니까? 빨리 팔고 튀어야지. 이 가격이 앞으로 이 기업의 미래 이익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손실봤던 가격에서 짜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 구간이에요. 팔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뚫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이 강한 이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이 가격대에 팔고 싶어 하니까. 웃긴 거는 이 가격대에 도달 안 하잖아요. 안 팔아요. 사람은 본전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저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꼭 자기가 산 가격에서만 저 회사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오면 신기하게 매도세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매물대와 이 2번 매물대, 이제 가장 두터운 매물대 1번, 2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격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 만약에 격파를 했다 칩시다. 그럼 이때부터는 뭡니까? 이때부터는 이 회사의 실적과 호재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내 본전이 아쉬워서 파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어떻게 표현하면 가벼워졌다라 표현해요. 매물, 그러니까 매도세가 가벼워졌다. 예전에는 이만큼씩 매도세였는데 이제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이만큼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파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의 게임인데, 매도세가 두꺼울 때는 매도세가 두껍고 사려는 게 적었는데, 갑자기 살려는 사람은 엄청 늘었고 팔려는 사람이 줄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되면 그냥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주가가 훨훨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방법도 있다. 매물대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고 실적 좋고
뭐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52주가 1년입니다. 최근 1년 중에서 제일 높은 주가를 찍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사려는 사람만 있으니까 주가가 휙 날아갑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아까 같이 어느 지점부터는 또 세력들이 털고 나가니까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실적을 동반하는 형태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주식의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식 초보 강의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을 알리는 패턴 해가지고 샛별형, 해머형, 제가 책엔 다 써놨어요. 상승 쐐기, 관통, 상승 장악, 잉태,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보고서 하락 힘이 강했다가 다음날 상승으로 돌변하네? 그럼 당연히 다음날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봉이 지금 2개나 3개잖아요. 잘 보시면 뭐냐면 그동안 말아먹던 야구 선수가 최근 2게임을 잘했어요. 그러면 다음 3번째 경기 잘하겠죠. 최근 3경기를 잘했어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4번째 경기 잘하겠죠. 근데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도, 잘 나가던 선수도 최근 2경기나 3경기가 좀 이상해요. 힘이 없거나 뭔가 안 좋아요. 4번째 경기에서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겁니다. 여러분이 복만 해석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지는 마라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은 이제 뭐 손익계산서를 본다던가, 알짜 기업을 본다던가, 이 기업은 안전하냐 아니냐 이런 걸 본다던가, 이제 부도나기 전에 기업들은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책에도 나와 있었었고, 그리고 외국인 따라 투자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 사모펀드 따라 투자하는 전략은 어떻게 할 건가, 이모작 투자는 뭐야. 그럼 보통 역발상 투자해서 10배씩 먹는다는데 역발상이 뭔데?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1등주만 투자하는 방법들, 이것들은 제가 또 강의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할 게 뭐냐면 이걸 그냥 교재처럼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책 나온 지가 좀 됐어가지고 제가 뭐 이거로 뭐 돈 벌고 하고자 하는 의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기 편하고, 제 책이니까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서 제가 강의하기 좋아가지고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구의 주식 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였고요. 반응이 좋으면은 저 이 생각도 있어요. 주식 투자에 되게 도움되는 책들이 있었거든요. 총균세라던가 지리의 힘이라던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거 한 권을 제가 그대로 그냥 풀로 해석해 드리는 강의를 제작해 보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을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 해석해 주니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댓글, 특히 댓글을 많이 달아줄수록 알고리즘이 좋아지면서 또 추천이 많이 알려지니까요.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오늘 혹시 공짜 강의였잖아요. 마음에 드셨다면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